조선의 하늘은 과연 동양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양의 것이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변함없이 믿어왔던 우주의 질서가 서양에서 건너온 작은 망원경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던 지적 충돌의 순간들을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 사실들이 과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존재의 의미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전이자 혼란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세계관은 동양의 지혜와 유교적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 사상처럼 자연의 모든 현상은 인간 중심의 도덕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믿었죠.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 또한 이 견고한 우주관 안에서 완벽하게 설명되었고 백성들의 삶과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수세기 동안 한치의 의심 없이 작동해온 조선의 우주관은 단순한 과학적 지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신적 지주이자 철학적 기반이었던 셈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죠. 하지만 17세기,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명나라를 통해 혹은 사신들의 발걸음을 따라 서양의 새로운 지식들이 조금씩 조선 땅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파장을 일으킨 것은 바로 서양의 천문학, 그리고 그 핵심에 있던 망원경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구는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여주는 신기한 물건이 아니었죠. 그것은 기존의 우주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들을 눈앞에 펼쳐 보이며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관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동설을 기반으로 한동양의 우주관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태양과 모든 행성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도 잘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서양에서 들려온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본 달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사실,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의 발견은 기존에 완벽하다고 여겨졌던 천체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이 경험적인 증거들은 수백 년간 견고했던 믿음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믿고 따랐던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명확한 증거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조선의 지식인들이 바로 그런 혼란과 충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서양 과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신들의 오랜 세계관과 정체성이 위협받는 이 거대한 지적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존재론적 기반과 철학적 뿌리까지 다시 성찰해야 하는 실로 엄청난 사상적 위기였죠. 일부는 서양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를 사문난적으로 비판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적 갈등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우열을 넘어 한 사회가 새로운 지식과 마주했을 때 겪는 내면의 드라마이자 거대한 선택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그들의 고뇌와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이제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과연 그들은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그들의 고뇌와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이제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이름처럼 고요하고 질서 정연한 세계를 추구했죠. 특히 하늘의 질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백성의 삶을 이끄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조선에서 정확한 절기와 때를 아는 것은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되었으니 하늘을 살피고 역법을 정비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을 겁니다. 세종대왕 시대에 꽃피웠던 찬란한 과학기술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혼천이와 앙부일구 같은 정교한 과학기구들은 단순히 시간을 재고 별을 관측하는 도구를 넘어 조선의 우주관을 구현하는 상징이자 완벽한 질서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었죠. 궁궐 안 관상감 관리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면밀히 관측하며
매년 백성들을 위한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달력에 맞춰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추수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동양의 우주관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 사상과 하늘이 움직여 땅을 감싼다는 천동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는 수백 년간 조선 사회의 철학적, 과학적, 심지어 정치적 근간을 이루며 견고하게 자리 잡았죠.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조선의 우주관은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17세기가 시작되면서 조선의 견고한 세계관에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이질적인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멀리 중국 대륙을 통해 예수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새로운 학문과 문물이 조선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물건이나 이국적인 지식 정도로 여겨졌을 겁니다. 북경을 오가던 사신들을 통해 지구의 망원경, 그리고 태엽으로 움직이는 자명종 시계 같은 서양 문물들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특히 자명종 시계는 정해진 시간에 저절로 종을 울리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이러한 서양 문물 중에서도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바로 서양 천문학과 지리학이었습니다. 서양의 역법은 조선이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역법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의 천문 현상 관측을 통해 입증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예측했던 일식이나 월식의 시간이 서양 역법으로 계산한 것과 더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를 넘어 우리가 믿어왔던 하늘의 질서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묘한 불안감을 조선 지식인들의 마음에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구가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돈다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북경에서 몰래 들여온 서양 서적들을 밤새도록 들여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천원지방과 천동설을 금과 옥조처럼 믿어왔던 그들에게 지구가 둥근 구 형태이며 스스로 돌고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적 세계관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발상이었으니까요. 전통적인 지도 속 조선은 세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서양식 세계 지도에는 조선이 낯선 형상으로 그려져 있고 심지어 존재조차 몰랐던 거대한 대륙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양의 지식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신들의 뿌리 깊은 세계관과 정체성까지 흔드는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지적 도전은 조선 사회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며 당대 지식인들을 전에 없던 혼란과 고뇌 속으로 밀어넣었죠. 수백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자리했던 천원지방의 우주관,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물론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해와 달,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진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서양에서 전해진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은 이 모든 견고한 믿음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그들의 세계관을 뿌리째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양 과학은 단순히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을 넘어서 정교한 관측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 보였죠. 망원경을 통해 본 달의 표면은 매끄럽고 완벽한 구체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분화구로 가득했고 목성에는 위성들이 존재하며 태양 주위를 돈다는 갈릴레이의 발견은 지구가 중심이라는 기존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집는 충격적인 증거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러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은 유교 경전에 기반을 둔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동양의 우주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접근 방식이었기에 지식인들은 깊은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지적 위기 속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편에서는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서양 과학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서양의 천문학, 지리학, 역법 등 실용적인 지식들이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죠. 특히 홍대용이나 김성문 같은 인물들은 이러한 변화의 선봉에 섰던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이라는 저서를 통해 우주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색을 풀어냈는데요. 그는 지구가 둥글고 자전하며 공전한다는 지전설과 우주에는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발상이었죠. 그는 북경에서 보고 들은 서양 과학 지식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유교적 세계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이성과 관찰에 기반하여 진리를 탐구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지식의 수용을 넘어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었던 겁니다. 김성문 역시 역학도해를 통해 서양의 천문학적 지식을 깊이 연구하고 이를 조선의 역법 체계에 접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적 방법론이 기존의 동양적 해석보다 훨씬 정밀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했죠.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진취적인 태도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서양의 지식을 사문난적, 즉 유교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학문으로 규정하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들에게 서양 과학은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넘어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유교적 가치와 질서, 그리고 세상의 근본 원리를 흔드는 위험한 사상으로 비쳤을 테니까요.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서양 과학의 수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조선 사회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죠. 이러한 지적 갈등 속에서 홍대용이나 김성문 같은 실학자들은 내면의 고뇌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서양 과학의 압도적인 논리와 증거 앞에서 기존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사회적 기반이었던 유교적 세계관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을 테죠. 마치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진실과 머릿속에 각인된 오래된 진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심과 함께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믿음이 깨어지는 데서 오는 당혹감, 그리고 자신이 이단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처럼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자신들의 세계관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지적 갈등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 거대한 지적 경랑 속에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무작정 서양의 지식을 배척하는 대신 새로운 지식과 기존의 세계관을 조화시키려는 고뇌에 찬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서양 과학의 실용적인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신적 근간을 지키려는 절충적인 태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지적 여정은 훗날 동도서기론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됩니다. 즉, 서양의 뛰어난 기계 기술과 실용적인 지식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우리의 정신적 근간이자 사회 질서의 토대였던 유교적 가치와 도덕은 굳건히 지키자는 것이었죠. 마치 서양에서 들여온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고 새로운 역법을 연구하면서도 서책 한편에는 주자학 경전을 펼쳐놓았던 학자들의 모습이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서양의 기술이 가진 압도적인 정확성과 효율성에 감탄하면서도 그 기술을 탄생시킨 서양의 근본적인 세계관까지는 쉽사리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식 대포나 함선을 만들면서도 그 안에는 우리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담아내려 애썼던 당시 장인들의 노력이 바로 그 증거일 테죠. 그들은 서양 과학이 제공하는 실용적인 도구들을 활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그 도구들이 품고 있는 서양적인 사유방식이나 철학적 배경까지는 깊이 탐구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양 과학의 심장부까지는 다가가지 못한, 어쩌면 피할 수 없었던 한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차이를 넘어 그 기술을 탄생시킨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온전히 이해하고 흡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죠. 이러한 한계는 훗날 조선이 근대화의 거대한 파도와 마주했을 때 뼈아픈 현실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서양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조선의 비극적인 모습은 어쩌면 그 오랜 지적 갈등의 미완성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서양 과학은 단지 더 정확한 천문학 지식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자신들의 세계관, 즉 하늘과 땅, 인간의 관계를 정의하던 존재론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그들의 고뇌는 단순한 과학적 사실의 수용 여부를 넘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하는 철학적 도전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지식과의 만남은 때로 우리가 발딛고 선 세상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적 용기를 발휘하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고뇌와 선택이 후대의 역사에 어떤 깊은 그림자를 남기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과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이 단순한 진실조차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전이자 번뇌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적 우열을 넘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충돌했을 때 한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후대에 어떤 유산을 남기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러한 지적 충돌의 역사는 비단 조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비슷한 지적 갈등이 근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어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혹은 조선의 다른 분야에서는 서양 문물과 어떻게 부딪히고 변화했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